네, 안녕하세요. 호모 시네마쿠스 세 번째 시간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은 할리우드이 성립된 할리우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에 보다시피 할리우드라는 글씨가 이렇게 산 위에 쫙 있는 장면 보셨을 것 같아요. 원래 할리우드, 미국의 이제 영화, 주류 상업 영화를 만드는 그런 혹은 장소, 그 통째를 다 말하는 게 할리우드, 상징적인 의미로 다 말하죠. 그 할리우드이 처음에 그 로스앤젤레스 역에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부에 그 뉴욕 근처에 영화사들이 이제 1912년, 14년, 17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있던 영화들이 이제 커다랗게 회사를 만들고 그 만든 회사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러면서 영화를 찍는데 더 적합한 어떤 환경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동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기는 1년 365일 중에 100일 이상 비가 오는 곳이 많아요. 근데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물하고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회사를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적합하게 영화를 만들기에 좋은 환경을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사들은 서부로 가게 됩니다. 서부로 가서 할리우드에 저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간판을 세우고 많은 회사들이 글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해요. 거기는 물이 없는 사막 기후인데 어떻게 하나요? 맨날 요즘 산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그 할리우드에 가가지고 그 자기들이 할리우드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동네에 이렇게 관계수로를 완전히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든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 잘 만든 거죠. 그리고 태양광은 365일 중에 거의 한 달이 며칠 안 되는 동안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태양광을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부극을 보면 그 왜 먼지가 막 나는 황량한 그 서부에 그 모뉴먼트 밸리 같은데 이제 서부극을 찍습니다. 서부극을 많이 본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동네에서 찍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세트들이 거기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세트 짓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 서부극에 그 말하자면은 길에 가건물로 세트를 쫙 지어놓고 술집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요 없으면 다 없애버리고 원래 서부의 구성은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엄청난 영화들을 마구마구 찍어내죠. 스튜디오도 넓은 데 평평한 데 가서 크게 찍고 이러면서 바야흐로 할리우드이 세계 영화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스템을 아주 천재적으로 만듭니다. 그 할리우드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 상업 영화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은 세 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뭐냐 하면 스튜디오 시스템, 장르 시스템, 스타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죠. 가령 스튜디오는 어떤 걸 스튜디오라 그러냐면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통하고 배급도 모두 다 했어요. 스튜디오들이 영화사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배급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1948년에 다 분리가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스튜디오들이 거의 왕국처럼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아주 공룡 스튜디오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에 최근까지 그런 영화사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때 큰 스튜디오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디즈니라던가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유통을 하던 회사가 이제 아주 공룡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다 디즈니의 노예가 되게 생겼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냐? 자본주의 속성이에요. 관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서 영화를 만들어야 잘 팔립니다. 그거를 이 영화사 스튜디오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장르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부극, 땡영화, 또 대부 같은 거, 또 아니면 라라랜드 같은 뮤지컬, 또 컨저링 이런 호러, 네가 지난 여름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스크림 이런 영화들을 막 만들어냈죠. 또 스릴러 장르도 있습니다. 범죄 스릴러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또 코미디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코미디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멜로드라마. 이거 아주 좀 퇴행적 장르인데
울고 싶은 때 가가지고 멜로드라마 보는 거죠.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진 때가, 이런 장르들이 형성된 때가 미국이 공황을 겪고 그 뉴딜 정책을 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 굉장히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영화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죠. 우리도 IMF 때 영화들이 막 발전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안 미치려면 영화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부국의 아주 유명한 존 웨인 같은 사람, 뭐 갱영화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가, 또 뮤지컬 영화의 뭐 프레드 아스테어라든가, 다 옛날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이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장면들이 많이 뜹니다. 자, 그런 이제 스타들, 우리로 생각하면 뭐 김희선, 뭐 소지섭, 또 뭐 이정재, 너무 나이 든 사람들인가요? 자, 그런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팬인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뭔 영화를 만들었어도 난 보러 갈 거야. 이런 이제 팬층이 생기죠. 그거는 스타를 소비하는 거죠. 어떤 장르를 소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나는 서부극이 재밌으니까 무조건 서부극 한번 보러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난 뮤지컬이 좋으니까 뮤지컬은 뭘 해도 행복해. 이러면서 보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장르나 스타나 이런 걸 다 소비하러 가는 거죠. 자, 그게 영화가 만들어낸 어떤 그 스튜디오 시스템, 장르 시스템, 스타 시스템의 그 세 가지, 말하자면 삼두마차 같은 영화의 그 시스템을 주류 영화의, 상업 영화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볼게요. 스튜디오 시스템은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옛날 그 할리우드이 막 활성화됐던 1940년대, 50년대 이때는 주로 그 만들어내는 그 영화 제작의 그 헤드, 그 우두머리가 회사의 부사장, 부회장,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굴 마담은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얼굴 마담이고 진짜 실제로 이걸 수직 통합 구조라고 하는데 그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전속 감독, 전속 배우, 전속 스태프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람들은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속인 거예요. 감독도 전속, 배우도 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MGM 같은 그런,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그런 회사는 뮤지컬을 잘 만들어요. 근데 뮤지컬을 잘 만드는 게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속 감독, 전속 배우가 다 뮤지컬 감독, 뮤지컬 배우, 뮤지컬 스태프들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뮤지컬은 딴 데보다 경쟁력이 있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MGM은 뮤지컬을 주로 만드는 회사, 이렇게 분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분업과 전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MGM 스튜디오에 모여서 뮤지컬을 주로 만드는, 아니면은 유니버설 영화에는 호러 감독, 뭐 호러 영화, 이런 뭐 미라, 무슨 드라큘라 뭐 이런 걸 막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런 스태프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히 자기들이 뭐 약속해서 너는 뭐 호러만 만들어, 너는 뭐 뮤지컬만 만들어, 이렇게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산업이었기 때문에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분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8대 그 메이저 스튜디오가 있어요. 빅 메이저 8개가 있는데 MGM,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RKO, UA. RKO는 지금 없어졌고요. UA는 지금 라이브러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리틀 메이저라고 남의 하청받고 뭐 조금 했던 그런 가벼웠던 회사들이 콜롬비아하고 유니버설인데 지금은 저 두 회사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물론 뭐 디즈니가 이제 다 먹었어요. 자, 그런 분업과 전문화에 따라서 영화도 자동차 만들듯이 뭐 시나리오 쓰는 사람 시나리오 쓰고, 뭐 촬영하는 사람 촬영하고, 분장하는 사람 분장하고, 편집하는 사람 편집하고, 소리하는 사람 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동차에 바퀴 달고 엔진 놓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러지, 조립 라인, 이런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대량 생산의 방식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표준 제작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화를 거의 무슨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1948년에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의 경쟁 구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튜디오가 예를 들어서 MGM이 영화도 만들고 배급도 하고 극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영도 하는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물론 망해도 부자가 망하면 몇 년을 간다고 지금 서로 이제 자매회사 만들고 해서 오래오래 또 잘 삽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디오를 빌리면 그 왜 VHS 비디오 여러분들 호암마마 그 앞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를 보면 그 앞에 시작할 때 지금 영화가도 마찬가지예요. 제작한 회사 누구누구가 프레젠트 하는 제작한 회사가 이미 나옵니다. 유니버설 막 지구본 쫙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걸 배급하는 회사들이 나와요. 페가수스라고 오리온 이런 별들이 쫙 돌거나 하얀 말이 나르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배급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CGV 무슨 롯데 극장 이런 극장 상영할 때 그 자기네 광고를 또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가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초창기 영화들은 회사 하나 이름 나오면 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면 다 익숙하죠? 20세기 폭스도 있고 그 리본 안에서 사자가 으르렁 하는 그 MGM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죠? 위에 보시면 유니버설 그 지구본이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니버설이라는 글씨가 띠처럼 쫙 돌아가죠. 그리고 파라마운트 이렇게 하얀 설산이 있고 거기에 별이 쫙 도는 이런 그림 보셨죠? 또 콜롬비아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그런 빛나는 횃불을 들고 있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없어진 라디오 픽처스 RKO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거는 라디오가 되고 소리가 나면서 막 각광을 받았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진 회사고요. 또 워너 브라더스가 있어요. 워너 사형제가 만든 1914년인가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저기 워너 브라더스 저 WB 보면은 애니메이션도 하죠. 그 먹스 바니인가? 걔가 이렇게 당근 먹는 이런 장면도 같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UA가 조 사이에 보이네요. 조그맣게. 네, UA는 지금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화의 그 라이브러리, 아카이브만 가지고 그게 다른 회사한테 이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UA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장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극, 깽영화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장르는 진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인간만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장르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런 장르가 될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요즘 시대가 좀 그런데 멜로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멜로드라마를 하나 딱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반응이 좋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화사들이 멜로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장르가 한번 확 이렇게 부음을 이루었다 사그라지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그립니다. 그걸 이제 장르의 진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르의 진화는 사실 필연적인 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지루하죠. 그래서 정말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깽영화야 이러면 대충 우리 무슨 얘기일지 알아요. 서부극이야 그럼 무슨 얘기일지 압니다. 어떤 서부의 총잡이가 와가지고 마을의 분란을 해결하고 떠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무슨 멜로드라마라 그러면 두 남녀가 찌그락찌그락 싸움을 하고 막 그러지만 애틋한 그 사랑 얘기가 비극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세한 요 디테일은 달라지죠. 그리고 결말이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멜로드라마가 힘이 빠지니까 무슨 깽영화하고 뒷부분에 가서 결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야 사람들이 식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보러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멜로드라마가 지금 유행이긴 한데 내가 좀 약간 컬트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점프를 딱 하면 그거는 망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딱 그 필요한 만큼만 변해줘야 이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그러면 저 영화 컬트 영화야 이상해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러 가요. 그럼 이제 폭망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장르 영화의 특징인데 장르 영화의 장점 왜 영화사들은 장르 영화를 만드느냐? 장르로 가면 망하진 않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만드는데
원하는 거는 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중박 이상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장르 영화를 만드는 데들은 관객의 취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그 다음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오고 했을 때 모두 다 A급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급 영화에는 막 비싼 배우 부르고 뭐 막 돈도 막 들여가지고 세트도 엄청 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B급 영화를 같이 끼워 팔게 됩니다. 그 B급 영화들이 장르 영화들이에요. 서부극 뻔하고 호러 영화 내용 뻔한데 그래도 만들어가지고 이 A급 영화는 사실 위험 부담이 있죠. 돈을 많이 들였는데 망하면 크게 망하잖아요. B급 영화로 그것을 이제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대공황시기라던가 이럴 때 A급 영화와 B급 영화를 같이 묶어서 파는 이른바 블록부킹이라고 합니다. 영화사가 영화를 팔 때 내가 그냥 너네 이거 사면 띄워줄게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 상영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동시 상영을 하는 영화관들은 거의 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영화 한 편 값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장르들은 자기들의 관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상학적으로 조금 이따 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서부극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부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총잡이들이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서부를 달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거는 미국의 아주 미국적인 장르인데 자기들의 어떤 국가적 자긍심, 자기들의 프론티어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있는 영화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건국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극은 아주 여러분들 왜 인디안 막 쫓아가는 장면, 아니 추격 장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맨 아래 보면 화면이 옆으로 길죠. 그런 것처럼 와이드 스크린이라는 기술이 발전.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왜 영화를 틀 때 옆이 잘려 나가거나 막 아래 위에 띠를 두른 이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TV하고 극장하고는 이 가로 세로 화면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와이드 스크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조그만 짧은 화면에서 막 추격하는 장면을 보는 것보다 긴 화면에서 뭘 추격하는 장면을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재밌죠. 자, 그런 식으로 서부극은 어떤 와이드 스크린의 개발, 발명과 함께 더 활성화되는,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났어야 되죠. 총소리도 나야 되고 말 달리는 소리도 나야 되고 그리고 태양광이 많은 데서 이제 저렇게 찍었겠죠. 자, 저런 영화들 화면만 보면 서부극이라고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갱영화 뭐 대부가 착 나오는데요. 그 옛날 뭐 스카페이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에 있는 갱들이 범죄와 연루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갱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제 서브 장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갱영화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그 장르 영화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갱영화가 잘 되려면 여자 비명소리, 총소리, 비가 막 추적추적 오는데 바퀴가 쫙 밀리면서 끼익 하는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갱영화를 생생하게 만들어주죠. 뭐 일종의 폼생폼사를 좀 하죠. 자, 그런 게 갱영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뮤지컬 아주 행복한 장르입니다. 거기 위에 맨 저쪽 위에 보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아주 초창기 도레미송을 부르는 그 영화, 아니면 Singing in the Rain의 진 켈리라는 MGM의 정말 보물 같은 스타가 있었죠. 그 진 켈리가 막 이렇게 비 오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좋아서 막 춤추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TV 광고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훈련의 결과인데 여러분들 저 라라랜드의 저 장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뭐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윽한 눈빛을 날리며 남녀가 춤추고 노래한다. 이러면 이거 병원을 불러야 되는 거죠. 119. 근데 우리는 그만큼 뮤지컬에 훈련이 된 거죠. 저건 뮤지컬이니까 이러면서 저 아주 판타지스럽게 막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재밌죠.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정말
영화가 물론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거지만 이 뮤지컬 영화는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말 안 되는 얘기라도 행복해해요. 저 옆에는 맘마미아라는 메릴 스트립이 나왔던 최근의 뮤지컬이고 저 맨 아래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들 동화책으로 많이 읽으셨죠? 도로시하고 그 겁쟁이 사자하고 또 깡통인간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찾으러 가는 그런 모험이죠. 엄청난 그 당시로 아주 예산이 들었던 MGM 스튜디오의 아주 마스터피스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제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우리 다 누구나 뮤지컬이라고 알아요. 뮤지컬 영화다 이렇게 알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스타들이 필요해요. 아까 전속으로 이렇게 감독도 배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배우의 어떤 장르적 특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까 그 춤추는 진 켈리라던가 그 비 오는데 막 가로등 붙잡고 춤추는 아저씨, 또 아니면은 아주 도회적인 그런 신사 같은 느낌의 프레드 아스테어, 비슷한 시기에 MGM의 두 축이었어요. 뮤지컬을 주로 많이 만들던 스튜디오였습니다. 저 여러분들 또 아까 좀 아까 보셨던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이었던 주디 갈란드,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영화 아직도 많이 여러분들 장면으로 보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하죠. 자, 그러니까 배우의 장르 적합성도 사실은 필요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액션하고 코미디는 되지만 멜로드라마 잘 안 되죠. 그렇죠? 전지현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 멜로드라마, 액션 뭐 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엄청난 그 몸매와 막 이런 걸로 우리에게 압도하는, 지금 최근에는 그 암살의 그 뭐라 그러죠? 이름이 뭐더라? 안옥현? 네, 그런 아주 여전사로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박보검이 무슨 액션 영화에 막 칼, 총 휘두르는 이런 거 안 어울리죠. 멜로드라마적 배우죠. 자,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배우마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도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영화를 감상하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배우들도. 넘어서면 대배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